대전의 생활 쓰레기 반입을 막기 위해 청주시가 업체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청주 오창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시종 지사가 허가청에 불허를 요구했습니다. 행복결혼 공제 사업이 농촌으로 확대됐습니다. 가입자 절반이 청년 농민일 만큼 인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복결혼 공제 사업. 지난해까지는 중소,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한정됐던 이 혜택이 올해부터 농업인들에게도 확대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꽃눈 따기에 여념이 없는 이 청년은 농사에 뛰어든 지 올해로 9년째인 31살 정운상 씨입니다. 복숭아 농사에 양봉까지 일에 집중하느라 바빴던 정 씨에게 최근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목돈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청년 농업인에게도 문이 열린 행복결혼공제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내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 5년 뒤엔 낸돈의 2배가 넘는 3,7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조건은 유예기간 1년을 포함해 6년 안에 결혼. 회사가 내주는 돈이 없어 직장인 결혼공제에 비해 총액은 적지만 이직 금지라는 조건이 함께 빠지는 만큼 부담도 적습니다. 결혼을 못하게 되더라도 뭐 적금이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제 원금과 이제 이자가 생기는 거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만으로 18살 이상, 40살 이하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 종묘업에 종사하는 26살 이대산 씨도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올 들어 결혼공제 사업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은 전체의 45%인 96명, 괴산이 86%, 영동 85%, 옥천 83% 등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목돈 마련도 마음 편하고 앞으로 농업에 들어왔을 때 잘됐다, 대우가 좋구나,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업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확철에 소득이 몰리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인들에 한해 매월 납부 방식을 바꿔달라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같은 거는 이제 개선 보완해 나갈 거고 앞으로도 이제 이 결혼공제 사업이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충청북도는 가입자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 결혼과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에 반입되는 대전 생활 폐기물에 대해 청주시가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대전의 해당 지역 쓰레기 대란에 행정소송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 지역 폐기물 수집 차량들이 연신 청주의 한 농촌 마을로 향합니다. 대전 서구청과 계약한 청주의 폐기물 업체가 지난달부터 위탁 처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대전 서구로부터 들여온 대형 폐기물이 하루 평균 29톤. 이렇게 처리해야 할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쓰고 운반을까지 왔다가 처리는 살살 여기서 선별해서 처리는 최종 처리는 대전시로 가는 겁니다. 청주시가 해당 업체에 예고했던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강행했습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아놓고 생활 폐기물을 처리한 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업체가 효력 정지를 시도하며 영업을 계속하면 2차, 3차 처분을 강화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합니다. 폐기물이 행정구역을 넘나들 수 있지만 지자체가 서로 생활 폐기물까지 떠넘기면 곤란하지 않느냐며 상대 지역 폐기물 대란을 전제한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것들이 수백억 원의 예산도 들어가고 또 주민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다 외부로 보낸다고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다고 하면 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청주시의 영업정지 발효 시점은 다음 달 23일, 40일 정도 시간적 여유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 대란을 피하려면 그 안에 빨리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 대전 서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 오창이 소각장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이례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금강유역 환경청을 찾아가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을 찾은 이시종 충북지사. 보안 요구 수준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부동의해달라며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 총량제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갖고 나 이제 오창거 이거 좀 걷어갔으면 좋겠는데 반대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사는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량의 18%를 청주에서 태운다며 오염물질 총량제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이 공포돼 내년 4월부턴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들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내년 4월 전이라도 이러한 원칙을 고려해 허가를 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장은 평가 인력을 늘려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도 업체의 보안 서류가 들어오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바람 위에 도기주를 초과하는 상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을 제시했고, 그런 부분이 보완되는 것을 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 오창 후기리 소각장 허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음성에 있는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습니다. 지난해 말 개관한 평화기념관은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재임 시절 세계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소장품과 상훈 등 3,000점을 전시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습니다.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선정되려면 소장 자료가 100점이 넘고 학예실과 작품 보관 관리실 등을 갖춰야 하며 선정되면 전국 박물관과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5회 충주 수안보 온천제가 오늘 저녁 개막해 3일 동안 수안보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오늘은 오후 7시 온천제 길놀이를 시작으로 물탕공원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불꽃놀이와 축하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개막 이틀째인 내일은 걷기 대회와 온천 미술 대회, 비빔밥 퍼포먼스, 온천수 송편 만들기 대회가, 마지막 날인 모레는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펼쳐집니다. 과거 미세먼지 관측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직접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9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과 청주의 미세먼지 PM10 변화 추이입니다. 어떤 게 청주일까요? 초록색 선이 청주고 빨간 선이 서울입니다. 청주가 더 심각한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2006년을 기점으로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을 추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도시의 초미세먼지 PM2.5 농도입니다. 초미세먼지는 2015년부터 공식적인 측정이 시작돼 과거 4년치 자료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 청주일까요? 맨 위의 선이 청주, 그 다음 아래가 서울, 맨 아래는 가까운 이웃도시 대전입니다. 초미세먼지도 청주가 상대적으로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들어가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간 월별 충북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1, 2, 3월에 치솟았다가 7, 8, 9월에는 많이 내려가는 모양인데 올해는 1, 2, 3월 초미세먼지 수치가 지난해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이 데이터로만 봐도 올 초 미세먼지가 유난히 심각하게 느껴졌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미세먼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주대 연구팀이 충청북도의 의뢰로 수행한 지난 2016년 대기질 개선 기본 계획을 보면 충북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PM2.5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가장 컸지만 충북에서 자체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도 상당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서 유입되는 양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 충북에서는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대표적인 미세먼지 원인 물질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충북에서는 단양과 제천, 청주에서 주로 나옵니다.
단양과 제천은 시멘트 공장이 있고 청주에는 산업용 소각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먼지 양상도 비슷합니다. 청주를 비롯해 공장이 밀집한 시군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됐습니다. 앞서 그래프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는 점차 개선되는 양상이어서 지금이 사상 최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환경 당국에 더 높은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 들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모니터하는 서울시 전담 인력은 28명, 충북은 4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청소차. 바닥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서울에 416대가 있지만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청주에는 22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13년째 청주보다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직위 해제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2년 8개월여 만에 복직한 충주 신명학원 박명화 교사가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명화 교사는 복직 사흘 만에 최장 1개월 대기 발령을 할 수 있다는 수령증을 받아 교단에 바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사는 민주적 교육 과정과 사학비리 근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종합감사기간에 거짓 해외여행 핑계로 출근을 거부한 학교 교감과 학생 수련활동 기간에 무단결근한 담임교사 등 교육 현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적발된 64명에 대해 경고나 주의 처분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조치별로는 주의 처분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 요구 26건, 경고 1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괴산사랑 상품권에 1,000원권과 5만 원권이 추가 발행됩니다. 괴산구는 기존 만원권에 더해 1,000원과 5만 원권을 새롭게 발행했으며 다음 달부터 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발행된 괴산사랑 상품권은 괴산군 내 58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개 충청권 시도교육청이 교육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4개 시도교육감은 정책협의회를 갖고 미래교육과 학교 공간, 교육과정, 학교 업무 등 4개 주제를 나누어 연구한 뒤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충청권 16개 전문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주 동부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금제지에서 금릉공원에 이르는 도로가 착공 2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400m 구간의 이 도로 개통으로 그동안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현상을 빚었던 번용대로 부근의 교통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충주 동부 외곽도로 중 나머지 380m의 미개설 구간의 공사는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껍질 제거가 쉬운 외통마늘인 통통을 개발했습니다. 통통은 재래종 마늘에 비해 쪼개수가 6개 이하로 적어 가정에서 소비하기 쉽고 한 통의 무게도 무거운 특징이 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